서울의 사설. 김종인 해저터널은 항만도시 부산을 몰락시키겠다는 친일 매국이다. 몰락하고 있는 일본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김종인의 한일 해저터널.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만으로는 부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뜬금없이 부산과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김종인 위원장이 고령 탓에 노망든 것이 아니라면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말미암아 복지부동이던 부산 민심이 급격히 정부 여당으로 기울자 돌아선 부산 민심을 잡아보겠다고 급하게 잡아든다고 한 것이 해저터널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디 한일 해저터널 자체가 일본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자 자칫 항만도시인 부산을 속절없이 몰락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또한 동반할 수밖에 없기에 친일 매국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일 해저터널은 유러시아 반도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흔들고 유러시아 관문의 시작점을 일본으로 바꾸는 일이며 일본의 팽창적 외교 정책과 대륙 진출의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매국적일 수밖에 없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저터널을 뚫겠다니요. 도대체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항만과 해운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바로 부산입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부산은 유러시아 철도에 단순한 경유지로 전락하면서 항만도시의 순기능을 잃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토목공사 떡고물에 환장한 이명박 또한 한일 해저터널의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으나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데다 정부 기관의 검토 결과마저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 군침만 삼키고 말았다 할 것입니다. 친일 박근혜 정권 또한 한일 해저터널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자본농단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선사한 것도 모자라 일본에 간사하고 집요한 구애에 넘어가 망국적인 해저터널을 추진하려 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면서 일본의 간악한 해저터널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자고로 일본이 국가의 틀을 갖추기 전부터 무려 700여 차례나 한반도를 침략해 약탈을 일삼아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바다에 갇혀있는 섬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함이었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일 해저터널은 간악한 약탈자 일본의 오랜 수건 중의 수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저터널을 우리나라가 먼저 뚫어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다니요. 항만과 해운으로 먹고 살아온 부산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침몰해 가던 일본만 기사휴생할 수 있는 해저터널을 뚫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철저히 친일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만 성사되면 승리할 줄만 알았는데 가덕도 신공항으로 민심이 여당으로 급선이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영의 성폭력 사건까지 터지면서 징태양난에 처하고 보니 아무리 표가 급하다고 일본 유권자표까지 얻으려고 하나라고 반문한 김성주 의원의 성토대로 역시 국민의힘은 매국의 습성을 숨기지보단 토착 외국의 전형이다 라는 분노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사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